불륜을 했는데 오히려 차여버린 우픈 외도.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카페에 앉아있던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뭐?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륜을 하다가 차였다. 아내를 배신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모든 걸 걸었는데 차였다. 그것도 불륜 상대한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겪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황당하고 가장 우프기까지 한 외도의 진짜 이야기다.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불륜 외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7년째였다. 사랑이 식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익숙해졌다. 너무 익숙해서 서로가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침이면 아내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바쁘고 나는 출근 준비로 정신없고 저녁이면 아내는 육아에 지쳐있고 나는 회사 일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대화는 필요한 말들로만 채워졌다. 내일 애들 학원 데려다 줄 수 있어? 응, 알겠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저녁 먹어. 그래.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육아와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동업자 같았다. 사랑?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외로웠다. 누군가 나를 남자로 봐주길 원했다. 아빠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남자로. 그때 회사에서 수진을 만났다.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28, 나보다 8살 어렸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냥 후배였다. 업무적으로 가끔 대화하는 정도. 그런데 어느 날 야근 후 그녀가 말했다. 과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카페인이 필요해요. 그래, 가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다. 그녀가 물었다. 과장님은 결혼하고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곧 30인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나는 웃었다. 행복하긴 하지. 다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 어떻게요? 설레는 느낌? 그런 건 없어. 그냥 익숙하고 편한 거지.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외롭지 않냐고? 외로웠다. 매일 밤이 외로웠다. 가끔은 외롭지. 수진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동정? 아니면 호기심?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다음 날부터 수진과 대화가 잦아졌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녀는 내 말을 잘 들어줬다.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집에서의 답답함, 내가 느끼는 외로움. 아내에게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수진에게는 쉽게 할 수 있었다. 왜일까? 아마도 그녀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먼저 제안했다. 과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와인바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심장이 뛰었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 가자. 그 주말 아내에게는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다. 와인바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이야기로. 과장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똑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 왜요? 외로워서. 아내랑 같은 집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우린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럼 왜 계속 같이 사세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습관이야.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랐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과장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맞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랑받고 싶고 설레고 싶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갔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아니, 외로움이 먼저 움직였다. 호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수진이 나를 안았고 그 따뜻함에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나의 불륜이 시작됐다. 불륜이 주는 설렘에 취한 남자. 불륜은 마약 같았다. 한 번 시작하니 끊을 수가 없었다. 수진과 만날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 말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고 내 농담에 크게 웃어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항상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아내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로 대답했고 내 농담엔 무표정하게 웃었고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피곤한 표정이었다. 수진과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아내에게는 회식이나 야근이라고 거짓말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점점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오늘 또 야근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그래요. 저녁은 밖에서 드세요.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게 더 슬펐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했다. 수진과 보내는 시간은 환상적이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녔고 영화를 보았고 드라이브를 했다. 마치 연애 초기 커플처럼. 과장님, 저랑 있을 때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랑 있으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저도 과장님이랑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녀가 내 팔에 기댔다. 그 온기가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수진에게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아침. 잘 잤어? 네, 과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내와는 하루에 문자 3통도 안 주고받는데 수진과는 하루에 100통도 넘게 주고받았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선배와 후배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눈빛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물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래.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부럽네. 나는 요즘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나는 웃으며 맥주를 마셨다. 내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묘하게 짜릿했다. 수지는 점점 더 애교를 부렸다. 오빠, 나 오늘 뭐 사줄 거 없어요? 뭘 원하는데? 저 가방 갖고 싶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 얼마짜린데?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저없이 사줬다. 그녀의 기쁜 표정을 보는 게 좋았다. 오빠 사랑해요. 그녀가 내 목을 안았다. 사랑한다는 말.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아내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멈췄다. 나는 완전히 취해 있었다. 불륜의 달콤함에 수진의 애정에 다시 찾은 젊음에. 외도 관계가 진지해졌다고 착각.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확신했다. 수진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수진은 항상 내 옆에 있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줬다. 오빠, 나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미안해. 내가 처지가 있다 보니. 알아요. 근데 가끔은 답답해요. 당당하게 오빠 손잡고 길거리를 걷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당당하게 수진과 함께하고 싶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 정말요?
이혼할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이혼? 생각해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려니 무거웠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재산 분할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조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오빠.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다짐했다. 정말로 이혼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의 대화는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오늘 애들 학원 보냈어요. 내일 선생님이랑 상담 있대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돼요? 회사 일정 봐야 하는데. 바쁘면 내가 갈게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내와의 대화가 귀찮았다. 수진에게 더 빠져들었다. 그녀에게 주는 선물도 점점 고가가 되었다. 명품 가방, 보석, 비싼 식사. 신용카드 청구서가 무서울 정도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좋으면 돼. 오빠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녀가 입맞춤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오빠, 진짜로 날 사랑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데.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 오빠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내 이름도 같이 넣어줘요. 공동 명의로. 갑작스러운 요구였다. 하지만 나는 그게 사랑의 증명이라고 생각했다.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처리할게. 진짜요? 오빠 사랑해요. 다음 날 정말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100만 원만 넣었다. 수지는 기뻐했다. 오빠 고마워요.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 같네요. 한 가족. 그 말이 좋았다. 수진과 나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느꼈다. 불륜 상대의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4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답장이 늦어졌다. 전에는 5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1시간, 2시간씩 걸렸다. 왜 답장이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 미안해요. 일하느라 못 봤어요. 그래? 괜찮아. 근데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친구? 예전에는 친구 약속도 미루고 나를 만났는데. 그럼 내일은? 내일도 약속이 있어요. 모레는 어때요? 모레. 이틀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래, 알았어. 모레 보자. 통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음 날 회사에서 수진을 마주쳤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수진아, 어제 친구 만나서 재밌었어?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그래.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아, 오늘은 다른 팀 사람들이랑 먹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그럼 커피라도. 오늘 좀 바빠서요. 다음에 마셔요. 그녀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틀 후 약속한 날 수진을 만났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요? 답장도 늦고 만나자는 말도 잘 안 하고. 바빴어요. 회사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챙길 것도 있고. 나보다 더 중요한 일 있어?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오빠,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집착? 나를 향해 집착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집착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우리 사이잖아. 우리 사이가 뭔데요? 뭐? 우리가 무슨 사이예요? 연인이에요? 오빠는 유부남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유부남. 맞다. 나는 유부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선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미래 이야기도 했잖아. 그건,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한 말이에요. 분위기? 오빠, 우리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잖아요. 재미? 나는 진심이었는데 수진에게는 재미였다는 말인가? 나는 진심이었어. 알아요.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짧은 산책을 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외도 중 느껴진 이상한 기류.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 복도에서 수진이 다른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봤다. 영업팀 대리였다. 둘은 친밀해 보였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다. 나중에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업팀 대리랑 친해? 네, 업무상 자주 만나요. 왜요? 그냥 좀 친밀해 보여서. 오빠 질투하는 거예요? 귀엽네요. 키읔키읔. 예전 같았으면 질투하는 내 모습을 사랑스럽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키읔키읔로 넘긴다. 다음 날 수진의 SNS를 확인했다. 평소에는 안 하는 짓이었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최근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영업팀 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회식 사진, 워크숍 사진. 둘은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설마. 아니야. 수진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수진과의 만남 횟수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그리고 2주에 1회로 줄어들었다. 오빠, 이번 주는 정말 못 만나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가족 모임? 네, 사촌 언니 결혼식이에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SNS에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노는 사진이 올라왔다. 가족 모임은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따졌다. 어제 가족 모임 아니었어? 왜 클럽에 있었어? 오빠, 제 SNS 확인하고 있었어요? 대답해.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 아니에요.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잠깐 논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말해야 해요? 오빠가 제 보호자예요? 보호자.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나는 내 남자친구잖아. 남자친구. 어? 오빠는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뭐? 오빠는 유부남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 관계. 불륜 관계.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너 지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장난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즐기는 관계였잖아요. 오빠가 너무 진지해진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불륜 상대의 냉정한 이별 통보.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이 왔다. 수진이 퇴근 후 만나자고 했다.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와서 기뻤다. 어쩌면 오해가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왔다. 표정도 심각해 보였다. 오빠 할 말 있어요. 응, 나도 할 말 많아. 요즘 우리 사이가. 먼저 들어주세요. 수진이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귀를 의심했다. 뭐?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우리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요. 오빠는 유부남이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제대로 된 연애? 우리가 제대로 연애한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우리는 불륜이었어요. 저는 이제 떳떳한 관계를 원해요. 그럼 나랑 있던 시간은 뭐였어?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너 지금 나를 차버리는 거잖아. 차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네. 오빠도 집에 돌아가세요. 가정이 있잖아요. 부인분한테나 잘하세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통장도 만들어줬잖아.
그거 제가 달라고 했나요? 뭐? 오빠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어요. 맞는 말이었다. 모두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들이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유가 뭔데? 다른 남자 생겼어?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진짜 다른 남자 있구나. 오빠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있어요. 제대로 된 남자요. 미혼이고 저한테 진심인 사람이요. 영업팀 대리구나. 순간 알았다. 얼마나 됐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해. 한 달 정도요. 한 달. 그러니까 수진이 나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나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였다.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뭐라고요? 나쁜 년이라고. 나를 가지고 논 거잖아. 오빠야말로 부인을 가지고 논 거 아니에요? 저보다 오빠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차갑게 정리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질질 끌면서 서로 상처받는 게 나아요? 공동명의 통장은? 그건 해지할게요. 돈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됐어. 그냥 가져. 진짜요? 응. 그게 너랑 내가 함께한 시간의 값이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복해. 내 새 남자랑. 오빠도. 가정 잘 지키세요. 외도에서 차인 순간의 굴욕.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머릿속이 하얘졌다. 차였다. 불륜 상대한테 차였다. 이게 말이 되나? 보통 불륜은 유부남이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차였다. 그것도 다른 남자 때문에. 치욕스러웠다. 분했다.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됐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내를 배신하고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킨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별을 봤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언제 와요? 저녁 준비됐어요. 응, 곧 갈게. 빨리 와요. 애들이 기다려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야 한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얼굴로 아내를 봐야 할까? 어떻게 아이들을 안아줘야 할까? 나는 최악의 남편이고 최악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제는 버림받은 바람둥이까지 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아내가 약간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 회사 일이 좀 있었어.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걱정했잖아요. 걱정. 아내가 나를 걱정했다. 나 같은 쓰레기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서 씻고 와요. 밥 데워줄게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다. 불륜을 하다가 차인 한심한 남자. 불륜보다 더 아픈 자존심. 다음날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다. 회사에 가면 수진을 마주쳐야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이 보였다. 영업팀 대리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를 봤을 때 수진은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평소처럼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응. 영업팀 대리도 인사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저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여자친구가 한 달 전까지 나랑 잤다는 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계속 수진과 영업팀 대리가 신경 쓰였다.
점심시간 수진이 그 남자와 함께 식당으로 가는 걸 봤다.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렇게 나랑 걸었는데 오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영업팀 대리를 마주쳤다. 과장님, 혹시 수진 씨랑 친하세요? 왜? 아니, 업무상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진 씨가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지.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다. 저 남자는 나한테 수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거였다. 잘 모르겠는데. 직접 물어봐. 아, 네. 그럴게요. 그가 나가고 혼자 남았다. 거울을 봤다. 찌질한 내 모습이 보였다.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셨다. 집에 가기 싫었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하나 더요. 손님 많이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소주를 들이켰다. 취해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커플이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달 전 나와 수진의 모습 같았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들기 싫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갔을 때 새벽 1시였다. 아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 회식 있었어. 술 냄새 나요. 많이 마셨네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러 갈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불륜을 하다가 차인 남자. 이보다 더 한심한 게 있을까? 외도 끝에 남은 공허함. 한 달이 지났다. 수진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업무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수진은 행복해 보였다. 영업팀 대리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회식 자리에서도 둘은 항상 붙어 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질투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과 같았다. 아니, 조금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내가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고마웠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힘들면 쉬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내의 다정한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런 아내를 두고 나는 뭘 한 거지?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순수한 눈으로 아빠를 믿는 아이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최악의 아버지였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왜? 미안해. 갑자기 왜 미안해? 그냥.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돼서. 아내가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백하고 싶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건 비겁함이었다.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별일 다 있네.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죠. 아내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불륜은 끝났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자존심의 상처, 죄책감의 무게, 공허함. 수진에게 썼던 돈 수백만 원. 그게 아깝지 않았다. 더 아까운 건 시간이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이었다. 나는 뭘 얻은 걸까? 잠깐의 설렘? 그것도 진짜가 아니었다. 수진에게 나는 그저 놀이였다. 잃은 건 많았다. 자존감, 양심, 평화. 이제는 그냥 살아갈 뿐이다. 죄책감을 안고 과거를 묻고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불륜을 하고 차인 남자.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남자. 그게 바로 나였다. 어느 날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업팀 대리와. 빠른 결혼이었다. 청첩장은 받지 못했다. 당연하다.
나는 신부의 과거일 뿐이니까. 그날 밤 아내와 함께 TV를 봤다. 무료한 주말 저녁. 하지만 평화로웠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여행 갈까요? 여행? 좋지. 어디 가고 싶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아내가 미소 지었다. 그럼 바다 갈까요? 애들도 바다 좋아하잖아요. 그래, 바다 가자.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분류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다.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